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요즘 고용시장에서는 아주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직원을 구하는 사업장은 고용하기가 힘들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직장을 못 구하고 한쪽에서는 직원을 못 구하는 형편이라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고용과 취업의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종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도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건강 상담 시작합니다. 네,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시원하던데요. 네, 그래도. 시원하게 소나기도 내렸다가 또 햇빛도 쨍쨍 쬐고 그런 게 좀 반복되는 요즘인데요. 건강 관리에 또 정말 유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밤에 이제 덥다 보니까 네.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데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모두에서도 저기 네. 뭐 그 취업과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네. 여기도 그 문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중요한 저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순환. 아, 순환. 네. 근데 아마 그 선풍기 그런 건 강제 순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또 너무 직접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좀 바람을 쐬면 좋은데 그러면 또 확 시원한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 창문을 닫고 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네.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바깥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잠시라도 창문을 좀 열고 환기를 네네. 시키고 네. 공기 순환이 좀 잘 되게 아,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질문은 건선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요. 건강상담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남자 청년입니다. 대학 때부터 무릎과 팔꿈치에 건선 증상이 나타나다가 두피와 손, 발까지 많이 퍼져서 여름엔 특히 사회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려운 증상은 가끔 있지만 심한 편은 아니고요. 양방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잘 낫지 않네요. 면역력을 높여야 나을 거라는 얘기를 듣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악화되는 것이 반복돼서 너무 괴롭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 남기셨는데요. 이분의 질문을 보면 네. 일반 분들은 잘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이해하기가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건선하면은 일반 분들은 그냥 피부가 건조한 거 네.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분의 그 글을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그 건조한 피부보다 네. 더 이제 심한 증상을 보이는 말 그대로 그 건선이라는 이름 그 병명 거기에 맞는 아마 질환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아마 그 도장부스럼처럼 네. 이렇게 피부에 도장 찍히듯이 아, 그런 피부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드문 질병이거든요. 네네. 이거 앓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또 그거를 드러내는 거를 이제 싫어하시기 때문에 네. 일반 분들은 잘 아마 안 보이죠. 네, 보기가 힘들 겁니다. 네. 자연 현상 중에 네. 이 건선과 비슷한 자연 현상이 있다면은 네.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라나요? 근데 별로 경험이 없으시다니까. 자연 현상이요. 네네. 가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가뭄. 그렇죠. 가뭄. 네.
네네. 아니면 산불? 그렇죠. 오, 네. 비슷하다.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중에 네. 드렸던 불꽃, 네. 불꽃 현상. 그다음에 자연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화산, 화산이요. 네, 네. 화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이 네. 어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온몸 여기저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나는 게 네. 제주도에는 한라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와 유사한 기생화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생화산, 뭐 오름 같은 것도 있고. 오름이라 그러죠. 기생화산은 우리말로는 그냥 오름이라고 하죠. 네. 그 100여 차례 네. 지진으로 말하면 여진 같은 거죠, 그죠? 네. 한 100여 차례 이게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라산과 그 오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저는 오름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 한라산은 중앙 정부. 네, 네. 자, 한라산의 옛 지명이 뭔지 아시나요? 한라산이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한라산은 그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한라산의 옛 지명은 한울산이라고 합니다. 한울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울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늘산이라고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늘산, 한울산. 백두산의 옛 지명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발산. 발산. 발다 할 때 그 발산. 네. 그 지명에서도 우리가 차이를 느끼듯이 이 한라산과 그 백두산의 그 형성, 네. 그 시기도 다르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가령 뭐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깊은 바다를 뚫고 이제 시작을 해서 예. 폭발이 이제 상당히 누적이 돼 갖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네. 마지막 폭발이 한 19,000년 전. 네. 그 정도의 마지막 폭발을 했다고 하고요. 백두산은 최근까지도 대폭발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게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한 700년 정도 됐을까요? 그렇죠. 네. 예, 예. 한 1000년 전이라고. 1000년 전. 네. 1000년 전. 그런데 이 한라산 할 때 네. 이 그다음에 아까 한라산의 옛 지명할 때 한울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한이라는 용어와 이 백두산의 그 백 또는 발산할 때 그 발단한 용어는 그 범위라든가 우리의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글을 이제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글이라고 하고 이 한글의 뿌리라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도 잘 보면은 줄여서 보면은 산글이라고 할 수 있거든. 산글. 네. 산글. 그 영어로 가면은 그 산이라는 게 되게 세인트. 네. 세인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도 지명이 뭐 샌프란시스코. 그죠?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데도 뭐 비슷한 그런 산마리노? 산마리노. 이탈리아인가요? 네, 네. 뭐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때 이 그 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생명 이런 거와 이제 좀 연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한라산 아니면 한울산 할 때 이 한은 그거를 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라산에 그 말하자면 그 중앙정부라고 했잖아요. 그 중앙정부의 대장이면 대장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라산 할망이라고 그러거든. 할망. 할망 그래서 설대산 할망 아마 그렇게 이제 그 지역에선 그렇게 얘기하나 본데 네. 이때 할망할 때 그 할자가 사실은 크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할아버지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할망할 때 그 할머니 할 때 큰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음양의 그런 개념이 아닌 음양을 포함하는 모든 거의 그 생산의 그 뿌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그 할망을 이제 여성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그 한라산은 그래서 그 음기가 센 뭐 산이다. 그다음 백두산은 뭐 양기가 센
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한라산의 그 음기를 견제한다. 아니면 뭐 제어한다. 아니면 뭐 서로 이제 뭐 상호 이제 보완한다 하는 의미에서 네. 그 민속적인 네. 그런 그 형상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돌하루방이요. 그렇죠. 네. 하루방. 네. 그죠? 할망, 하루방. 네. 네. 어쨌든 저는 뭐 제주도에서 조금 이제 살아봐서 네.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주라는 그 지역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그 자연 그다음에 풍광이나 네. 이런 거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그 종교들도 다양하고 아주 인문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현재 다양한데 예전에 그 인도 철학이 한참 융성했을 때 아니면 그리스 로마 철학이 한창 융성했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건선 이야기하다가 한라산 이야기하고 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보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유연우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상담실로 건강 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앞에서 저희가 건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건선과 비슷한 자연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눴어요. 네, 어떻게 또 정리가 될까 궁금한데요. 네. 건선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빙 돌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사실은 건선에 대한 치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가요? 내용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멀리 이 방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미에 그 제주도 그 한라산 할망 그거에 이제 대비적으로 돌하루방 이런 걸 만들었듯이 그건 이제 음기를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육지로 들어와서 보면 양기를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걸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그 지명 중에 양자가 들어가는 볕양자. 볕양자요? 예, 음양할 때 그 양자, 볕양자가 들어가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로 보면은 그렇죠. 우리 저 PD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명들 한번 들어볼까요? 양자요? 네네. 네. 일단 양산. 부산 위에 양산이 생각나고요. 양산 옆에 밀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양. 밀양이 이거 심상치 않은 사실 그 지명입니다. 그 벼양자 앞에 그 빽빽할 밀자거든요. 밀양. 그렇죠. 그런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고 이 양자를 보면은 그 제일 센 양자가 들어간 지명이 어디냐면 사실은 양양 아닌가요? 양양은 그 앞에 글자가 아마 해양자일 겁니다. 해양. 바다 양자. 해양. 햇볕. 달과 해할 때 해양에다가 벼양자거든요. 그 지명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해 뜨는 곳이잖아요. 동양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양자고 사실 제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제일 센 그 양자가 들어간 어딜까요? 곳은 네. 단양입니다. 단양이요. 네. 아 원장님 고향이 단양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저기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네. 그게 붉은 단자거든요. 네. 붉은 단자. 그래 여기 지명을 이렇게 약간 센 걸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불러드려 보면 네. 단양, 밀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양양, 그다음에 함양이라고 있습니다. 함양 있죠. 함양군. 네, 네. 함양. 함자가 이게 아마 뭐 이렇게 크다는 함자, 다할 함자 아마 이럴 겁니다. 네. 함양. 그다음에 청양 아시잖아. 청양도 있죠. 네. 고추. 청양할 유명하죠. 때는 네. 풀 청자고 그죠? 네. 청양.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약간 우리나라는 저기 동고 서저. 서저잖아. 네, 그죠? 네. 태백산맥을 이렇게 그걸로 해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은 양자를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큰 지역명에서는 광양이 있죠. 광양. 광양. 네. 광양에서 그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앞에 광자는 네. 빛광자고 그다음에 광명이 있죠. 광명. 네. 광명시. 네. 근데 이제 양자가 이제 슬슬 광자로 변하죠. 네. 그다음에 광주가 있고 아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고 저기 그 전라도에도. 남도에도 광주가 네. 있죠. 그죠? 네. 빛골 할 때 그 광주는 네. 빛광자. 네. 빛광자. 그렇죠. 서울 근교에 있는 광주는 넓을 광자. 아, 그렇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 우연찮게도 보면은 그 단양에 얼음골이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양이 아니고 아시는 밀양. 단양, 밀양에도 있고. 밀양에도 있죠. 네. 밀양에도 있고. 아, 단양에도 있고. 있나요? 네네. 네. 그 신기하죠. 네. 얼음골. 그 밖에 뭐 또 얼음골이 있는 곳이 뭐 이렇게 양자 들어가는 지역 말고 포천, 의성, 정선 네.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 PD님은 단양에도 좀 놀러 가신 적이 있으시죠? 네, 2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단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단양 팔경. 네, 그렇죠. 그 단양 팔경을 그 이름을 지은 분이 누군지 아시죠? 아, 네, 조선 시대 태계 이황. 네, 퇴계 이황. 네. 태계 이황이 아마 단양 군수를 네.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또 그 이름만 지은 게 아니라 그 뭐죠? 냇가를 막아서 이렇게 그 복도소라고 네. 그걸 또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수지 같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만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거기서 수영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단양 얘기를 제가 꺼내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붉을 단자의 벼장자 네. 굉장히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지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단양은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화재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갖고 그 도인이죠 말하자면 뭐 네. 음양 오행 뭐 이런 걸 아는 그 도인이겠죠. 도인이 제안하기를 화재 사고를 줄이려면 산 위에 소금 단지를 묻어라. 아,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을 한 가운데는 큰 연못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그 단양에 보면은 그 두악산이라고 이제 한문으로는 저기 두악산이고 거기를 소금무지산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올라가 보면 그 소금 단지가 3개 묻혀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음력 정월 14일에 아마 거기서 제를 지내고 아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금이라는 게 화재 예방과 어떻게 연관이 된 걸까요? 일단은 바닷물에서 나온 게 소금이니까. 네. 이게 왜 소금이 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안에 열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열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 그 소금무지산 예. 그 소금무지산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야, 이 단양이란 지역은 진짜 어떤 렌즈로 말하면 네. 볼록 렌즈? 네. 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볼록 렌즈 돋보기 아시잖아. 그죠? 그렇죠. 그 돋보기는 뭐냐면 그 해의 기운을 모아서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네. 원래 소금무지산을 이제 두악산이라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머리두자를 썼잖아요. 네. 머리두자. 그 머리두자를 쓴 산이 또 아까도
이제 한라산하고 비교할 때 말씀드렸던 백두산. 네, 그렇죠. 네. 천안에도 우리 충남 천안에도 요거랑 그 단어는 다르지만 네. 사실은 거의 같은 뜻의 의미의 그 산이 있습니다. 천안의 흑성산. 네. 이게 원래 우리 그 원래 옛 지명으로 말하면 검은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검다는 거는 머리랑 어느 정도 연관이 됩니다. 네. 머리 연관이 되고 강화도에 만이산을 가보셨나요? 혹시? 네,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네. 느낌이 어땠습니까? 올라갈 때 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높지 않은 네. 산이죠. 좀 오래돼서 딱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화도 섬에도 높은 산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기 좋은 날씨였나요? 네, 적당히 좋은 날씨로. 어디까지 보이던가요? 뭐 경기도 뭐 인천까지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넘어오는 다리까지 그 길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만이산을 저는 한 세네 번 가본 것 같은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제가 그 상군부리 올라갔을 때 제주도의 네. 상군부리를 올라갔을 때 백록담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런 것처럼 제가 만이산을 올라가서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네. 굉장히 높은 산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단군께서 왜 여기다가 참성단을 했는지 네. 뭔가 막연하게 동감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정말 꿰고 계시네요, 원장님. 거기 전혀 보면은 몰랐던 사실까지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보면은 그 만이산에 올라갔을 때 제가 진짜 그날은 운 좋게 날씨가 진짜 청명한 날에 올라갔었는데 어디까지 보였냐면요. 청와대 쪽 산, 그다음에 북한 쪽도 뭐 개성 쪽으로 해서 제가 뭐 이름은 잘 모르니까 지명을. 네. 그다음에 서해안 쪽으로도 그렇고 저쪽 남쪽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멀리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만이산은 오목렌즈와 같구나. 네. 아까 저기 우리 단양이 그 소금무지산 거기가 약간 거기서 뭐 볼록렌즈의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네. 그 만이산은 오목렌즈. 그 이 오목렌즈라는 게 졸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돋보기의 반대말. 네. 졸복에 해서 이거는 좀 멀리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멀리 보이고 넓게 보이고. 네. 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건선과 관계된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면 오목렌즈 현상. 네. 볼록렌즈 현상이 아니라 오목렌즈 현상. 보면은 나에 관한 한은 흩어진다는 거죠. 모이는 게 아니고 네. 흩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오름 얘기할 때 그 제주도 해안가의 그 수성 화산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뚫고 올라오는 1차적으로 뚫고 올라오는 그런 화산 그 오름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름들 얘기했는데 그 육지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이제 또 수많은 또 오름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성 화산하고 조금 나아간 그 토성 화산 흙과 관련된 거 해서 아까 수성 화산에서는 그 의미가 그 물길이 쭉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네. 이 토성 화산에서는 물길이 조금 끊어진다. 요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자 건선과 봄꽃의 차이를 한번 제가 한번 좀 밝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우리 PD님한테 또 강제로 질문을 드려서 자 건선이 아까 우리 몸 피부에 피는 꽃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선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돌아서 우회적으로 설명드리면서 한 거를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이 건선과 피부꽃과 봄꽃 그러니까 뭐 봄꽃이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지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벚꽃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진달래꽃도 있죠. 자 봄꽃과 그 건선 피부꽃과의 차이가 뭘까요? 환경이 바뀌는 것 뭐 이런 부분과 관련이 그렇죠. 있지 환경이 않을까. 바뀌는 거죠. 네. 근데 그 환경을 바꾸는 그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네. 봄에는 우리가 그 새싹이 돋고 네. 그 나무도 가지가 막 새로운 가지들이 그 푸른
빛을 띠면서 쫙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물이 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물이 차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봄꽃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꽃이라고 봅니다. 물꽃. 물의 끝에 피는 꽃. 물꽃. 그러네요. 네. 네. 건선은 뭐다? 건선은 불의 꽃.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불꽃이야. 근데 불꽃인데 어떤 의미냐면 봄꽃은 그 꽃이 계속 진행이 된 진행형이고 네. 피부에 피는 우리 건선 그 피부꽃은 불 기운도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왜 진행이 안 될까요? 네. 물길과 서로 연결이 이제 안 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건선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가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죠? 김수철 노래 중에 못다 핀 꽃 한 송. 네네네. 못다 핀 꽃 한 송이고 네. 봄꽃은 마감이 된 꽃, 마감제. 우리가 네. 건축으로 얘기하면 마감을 다 마친 네. 그런 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줄여서 네. 물길이 짧아진 거, 그다음에 네. 물길이 끊어진 거.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마 치료하시는 거나 예방하시는 거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해서 물길이 짧아질 수 있는 거, 네. 물길이 짧아질 수 있는 거는 음식 중에 보리로 만든 거, 그다음에 밀로 만든 거,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 개통, 그러니까 뭐 햄이나 소세지나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가 있죠? 삼겹살도 있고, 삼겹살, 병천에 네. 순대도 있고, 네.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등푸른 생선은 뭐가 있죠? 뭐 고등어도 있고 꽁치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물기를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좋지 않은 음식들이 물기를 끊어지는 거. 네네. 그거는 이제 방부제 들어가는 겁니다. 매운맛을 내는 거를 좀 지나치게 섭취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뭐 카페인. 보이차에도 카페인이 제일 많다는 거 아시죠? 보이차.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육류. 예. 육류.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전자파. 전자파요. 네네. 네. 해서 뭐 이렇게 간단히 줄이겠고요.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까 질문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을 잘 협조가 되는 경우에는 네. 지금처럼 이제 현재 난치처럼 이렇게 느끼셨겠지만은 예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네. 하시면은 치료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료계나 일반인 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임상적인 결과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요. 많지는 않았는데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제가 이제 치료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있었고요. 결코 난치는 아닙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부꽃 건선 말고 그냥 피부가 건조하고 네. 이런 분들도 아마 이런 걸 좀 참조하셔서 예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한방상담 함께했는데요.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